익숙하지 않은 풍경 멀리 떠나오는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암고등학교 스타일로 저도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들 똘망똘망할까요? 사실 제가 전국의 여러 학교들의 입시 설명회를 다녀도요, 사실 연암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 행복해 보일 수 있는지 싶어요. 아마 제일 행복한 학교가 아닐까. 그래서 금오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사실 30분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억에 남을 만한 3년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최소한 공부가 그 걸림돌이 되지만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냥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사실 수학 문제에 정답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닐 텐데, 영어에 단어 하나를 더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닐 텐데, 고등학교에서 내가 3년 동안 무엇이라도 배우고 갔다, 많이 느끼고 갔다라고 하려면 그나마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뭐든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목표를 정하는 것.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 맞아요.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지. 맞아요. 고등학교 지나고 나면 우리 여러 친구들 사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어쩌면 대학에 가는 것도 누군가에겐 중요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가져야 되는 그런 꿈이 아닌가 싶어요. 꿈이라는 게 내가 밟고 있는 땅의 크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성적표에 적혀 있는 숫자 몇 개가 내 꿈을 결정짓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라는 걸 선 긋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정해질 텐데, 아직까지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뭘까?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해야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저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보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첫 번째 꿈은요, 정말 실컷 하루 종일 자는 거였어요. 맨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가 그냥 하루쯤은 정말 실컷 아무 걱정 없이 자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랑 서울 여행 한번 가보는 것. 친구들이랑 강원도에 바다 보러 한번 가보는 것. 그게 고등학교 때 제 목표였어요. 대학생이 되고 가졌던 꿈은요, 그래도 대학교에 왔으니까 CC 한번 해봐야지. 대학교에 왔으니까 장학금 한번 받아봐야지. 내가 열심히 가해에서 번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지. 우리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근데 어른이 되어서 또 가진 꿈들은 또 다르죠. 그때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EBS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었어요. 지금은 아직 못 이룬 꿈도 있고, 그리고 계속 이루어 가고 있는 꿈들도 있지만, 어쩌면 꿈에 조금은 가까워져 있는 지금도 하루하루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EBS에 가서 촬영이 끝나면 한 1시쯤 마쳐요. 1시쯤 마치면 집에 가서 또 학생들이랑 수강 후기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3시쯤 되면 잡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있어서 제일 힘든 건요, 내가 꿈꾸던 EBS의 강사의 삶은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내가 항상 카메라 앞에서 나 혼자 수업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과 이제 눈빛을 소통을 하고 교환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순간들을 가지고 또 한 달을 버티고 또 2달을 버팁니다. 내가 정말 카메라 앞에서 나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었구나. 수많은 학생들이랑 함께하고 있는 거였구나.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제발 성적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는 말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 선이 그어져 있다고. 어쩌면 20년, 30년 전이면요, 내가 많은 걸 누리지 못할 수도 몰라요. 약간의 한계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서울에 있는 친구와 여기에 여수의 금오도에 있는 친구, 그 꿈의 크기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EBS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꿈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씩은 그래도 해소해 볼까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수능이라는 건 아직 좀 먼 세계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지? 아직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알려줘도 나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필요한 것들 수능 수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왜 나에게는 이런 수학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을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과 다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들, 그걸 또 어떻게 혼자 하기 힘들면 EBS 함께 해야 되니까 EBS에서 또 추천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수학, 우선은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건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수능 수학, 그리고 수능 체계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리고 수능을 칠 때도. 근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나같이 수업을 들어도 수학 가형, 수학 나형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배워나갈 건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만 짜시면 되고요.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발 종이에 적지 말고 그냥 많이 눈에 담아가고 마음에 담아가고 하시면 돼요. 너무 적지 마세요. 수능 수학은요. 이렇게 딱 30문제 100분입니다. 그치? 2점짜리 문제도 있고 3점짜리 문제도 있고 4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당연히 점수 배점이 작은 건 쉬운 문제일 거고 점수 배점이 큰 건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나는 100점 맞으면 친구들한테 이제 떳떳하게 자랑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수능 수학은요 80점 맞아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는 있다. 하지만 누구나 공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저 점수가 잘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거든요. 2점짜리가 3개, 3점짜리가 14개, 4점짜리가 13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오답률이라는 걸 보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딱 3개. 3개는 정말 어려워요.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답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30번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6.8%밖에 되지 않아. 21번 같은 경우에 정답률이 20%? 그 다음에 이 29번도 이제 정답률이 20% 정도 되니까 이 5명 중에 1명이 맞추고 10명 중에 1명이 맞히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저건 30문제 중에 단 3문제밖에 되질 않아요. 그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은 뚝 떨어집니다. 이게 오답률이 60%면요. 3명 중에 1명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들도 지금 오답률이 50에서 60 정도니까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외에 지금 나머지 23문제는 사실 2명 중에 1명 이상이 맞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는 다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 어려운 문제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하면서 내 가능성을 먼저 살펴가자는 거죠. 작년 수능도 똑같아요. 3문제만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 밑에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 5개 있네요. 나머지 22문제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22문제, 23문제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할 건데 왜 나에게는 수학이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 이런 거죠. 우선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수학 가형이거든요. 자연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위에 잘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죠.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등급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연계열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고 수학에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나형으로 가면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얘는 사실 가운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치? 위에 부분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수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받기는 다소 어렵더라도 4등급이나 5등급은 저 아래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사실 시험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고 아무리 쉽게 나와도 5등급 컷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위권도 굉장히 두텁다는 이야기죠. 웬만하면 얘들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35점 정도에서 5등급이 끊어져요. 그러면 우선 35점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35점 정도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질 텐데 35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한계들이 있어요. 앞에 있는 거 굉장히 몸이 좋은 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리겠지만 선생님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비슷하지만 선생님 배꼽이 조금 더 작아.
그래서 나는 저렇지 않아. 근데 저런 몸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은 뻔하죠.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몸을 갖기까지의 노력 대신에 부럽긴 하지만 나는 저렇게 될 자신은 없고, 그럼 대부분이 이런 선택들을 해요. 정말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는 거. 누가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보이고 싶다는 거.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다 저런 실수들을 해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저렇게 잘할 수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아보고 어딘가에서 주워 듣고 이런 걸로 도전은 하지만 나한테 맞지 않아요. 정말 겉보기에만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당연히 학습법도 다양할 거고 나한테 잘 맞는 방법이 누구나 다 다를 텐데 그냥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라는 걸 보고 흉내내는 건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끝까지 선행을 하는 소위 이제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요 나중에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도대체 어디까지 선행학습을 해야만 할까? 주변의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보고 나는 좀 조바심을 느낄지도 모르고, 그리고 개념은 아는데 문제에 적용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쉬운 문제들은 풀리는데 어려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저 질문의 공통점은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식과 개념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 공식과 개념은 철저하게 다르거든요. 교재를 보다 보면 마지막에 박스 하나에 공식 하나 들어있습니다. 마치 그것만 보면 문제들이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그럼 개념과 공식은 뭐가 다를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개념이라는 건 뭘까? 개념은 뭐예요? 공식은 뭡니까? 우리 무사 친구. 무사? 야, 서울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연암고 하면 무사라고. 야, 무사 친구. 어떠니? 무사야. 개념이라는 건 뭘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그쵸? 틀릴까봐. 정답이 없거든요. 약간 느낌은 아는데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이게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수학만 저런 구분이 있지는 않을 거야. 모든 일에도 다 저렇지 않을까. 그럼 개념을 안다는 것과 공식을 안다는 것을 만약에 요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 공식이라는 건 이 레시피 노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레시피 노트가 있으면 그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레시피 노트가 없어? 아니면 레시피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재료가 나한테 하나가 없어. 파가 있어야 되는데 파가 없네. 마늘이 있어야 되는데 마늘이 없네. 그럴 때 임기응변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따라 할 뿐이니까. 레시피 노트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약본이에요. 근데 저기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서 내가 요리를 해서 여기에서 이 재료를 넣는 게 다른 재료보다 파는 늦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고, 여기에서 파가 들어가면 이런 맛이 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안다고 하면 그건 요리에 대한, 재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침가루 없으면 밀가루로 하면 되죠. 파가 없으면 다른 걸로 하면 되죠. 나에게 내가 공부한 외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공식만 외워서는 저런 문제들을 당연히 풀어낼 수가 없죠. 내가 문제를 풀 때에도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거야. 조금만 바뀌어도, 숫자만 바뀌어도 신유형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수업 시간에 너무 쉬운 것만 가르쳐주면서 시험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오고, 그건 전혀 개념을 이해 못하고 공식만 공부를 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개념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처음 보는 것에도 내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셰프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음식을 알 리가 없죠. 그래도 재료들 하나하나를 알면 어쩌면 기존의 우리 음식보다 더 독특한, 더 특이한, 요즘 젊은 세대에 더 적합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요, 어쩌면 해설지에 있는 정답만이 다다, 그게 최고다라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주변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해설지에 있는 정답은 단 한 가지 길이거든요. 수학 문제도 그러하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고. 그 이외에도 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이 길이, 내가 찾아가는 이 정답이 해설지에 있는 정답과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개념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근데 공식만 안다고 해서는요, 해설지와 다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이외에 내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건 뭘까? 근데 되게 특이한 건요. 비슷한 수준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리도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에 둘의 차이가 나는 건 기본기예요. 누군가는 칼질을 빨리 할 수 있더래. 그럼 훨씬 더 빨리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건 나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기본기가 조금 약해도 수학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계산 연습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것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게 뒷받침이 되어야 내가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문제 풀 때 잠깐 펜을 내려놓고 많이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학교일수록 저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친구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 중에 소위 몇몇이 명문대학을 가요. 근데 명문대학을 간 친구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저 지금 수능 한번 볼까요? 지금 수능 보면 더 수능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1년 동안 2년 동안 문제를 풀지 않았으면 어쩌면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적인 부분은 줄어들었을 텐데 그 학생들이 지금 수능에 더 자신이 있어 하는 이유는 대학교에 가서 가외를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 문제를 풀 때는 못 느꼈던 것들이 내가 정말 가르치고 설명하고 보니까 이제는 알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규모의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전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과 많이 설명해 보시고요. 그런 기회는 어느 학교에서도 잘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에게 많이 질문하고 그리고 많이 설명하고 그 부분에서 어쩌면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많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에는요. 문제를 계속 읽기만 하는 거예요. 소설책 읽듯이. 천천히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보죠. 나중에 채점할 때 제발 정답만 확인하지 마시고 거기에 있는 거 한 줄 한 줄들을 좀 의미를 느끼려고 해보세요.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른 길이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많은 길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중에 문제를 풀어낼 도구들이 늘어나는 거다라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설명해보라고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이 마인드맵도 많이 그려보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학년, 2학년이니까 3학년이 되면 저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많이 그려보시고 많이 적어보시고 친구들과 설명해보고 그러다 보면요. 분명히 지금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수학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만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EBS 안에는요,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아무래도 꿈에 다가가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 보면 이제 커리큘럼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게 나랑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맞춤형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내가 어쩌면 중학교 기초부터 해야 돼. 그럼 중학교 강좌부터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신 강좌들 이런 것들은 우선 조금 뛰어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강좌.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기초 강좌들 듣는 친구들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조바심 내지 말고 기초부터,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번. 그래서 30일 수학, 50일 수학 이거 있어요. 듣고 있어요, 친구? 어때요? 많이 도움이 돼요? 저건 안 들어요? 이 선생님이 나와서 되게 좋아한 거구나. 30일 수학, 50일 수학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내가 기초가 조금 부족했더라도 고등학교 수학에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30일 동안에, 50일 동안에 다 정리하는 강좌예요. 아마 고등학교 와서 처음 수학 공부할 때 어려웠던 건 그런 거 아니었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고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고 고등학교 와서 처음 시작하기가 너무 막막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강좌입니다. 이게 중학교 수학을 저렇게 정리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기초 강좌 있어요. 닥터링 수학이라고 있습니다. 닥터링 이제 여러분들 아픈 것들을 치료해 준다는 이야기죠. 4명 중에 저 제일 끝이 저예요.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죠. 저 때는 좀 푸푸됐는데 의사 옷을 저 때 처음 입어봤어요. 좀 이쪽 끝에 남자랑 좀 비교되긴 하지만 나쁘진 않죠. 그죠? 닥터링 수학이 있습니다. 닥터링 수학 듣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있어서 내가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개념 공부하고 나면 문제도 조금 풀어야 되니까 수학의 왕도라는 것까지 들으면요. 분명히 자신하는데 다른 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원하는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다고 어쩌면 내가 주변에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성긋지 마시고요. 내가 꿈꾸는 곳에 있어서 성적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성적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풀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 모의고사 같은 거 전부 다 해설 강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 강의들 하나씩 참고하시면 오답률 높은 문항들만 또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내가 필요한 단원에 필요한 문제들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으니까 이게 내가 이 교재에서 필요한 문항수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요. EBS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 꿈장학생이라는 거 있어요. 꿈장학생 1년에 한 번씩 시상식을 합니다. 정말 힘든 환경에서 정말 처절하게 공부한 선배들 이야기예요. 시상식에 가면 선생님들 정말 눈물을 막 흘려요. 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라도 시간이 있을 때 꿈장학생 들어가 보시면 아, 이렇게 많은 선배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나도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수학 방법에 대한 학습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학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습법들도 EBS에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필요한 것들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래에 보시면 선생님들마다 전부 다 게시판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또 올라가서 여러분들 추억하고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절대 잊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에 나시면 들어와서 힘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남기는 글 하나하나 전부 다 소중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가끔 공부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아, 내가 혼자 되게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 그냥 모니터 앞에 있는 선생님이 남은 아니구나. 그냥 나를 전적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시면 EBS 선생님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스타에서 저를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대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조금 이따 이제 윤윤구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 입시 상담실에 들어가서 여기 질문을 하시면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달아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의 전문성은 있죠.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입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시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다 그럼 저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나에게 맞는 상담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신나는 일들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존감이 간혹은 바닥 끝까지 떨어지는 날들도 있어요. 나랑 친한 친구와 싸웠을 때,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을 때, 뭐 성적표를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없을 순 없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홍대 입구 쪽에 살거든요. 굴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누가 이제 그래피티로 옆에 낙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거쳐갑니다. 근데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돌이켜봤을 때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어땠을지는 학생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바다 위에 있는 게 정말 표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목표라면 그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이 바다 위에서의 시간이 나만의 보물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마음가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힘든 순간들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나도 내 꿈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것들, 그리고 내 한계를 성긋지 않는 것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소중한 일임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서울에서 또 만나거나 다른 지역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발 지금 모습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될 그 순간까지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BS 정종현이었습니다.